왜 65세 이상의 남성들은 여전히 여성을 찾을까요?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사랑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서 혼자 지내는 게 힘들어지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혼자 식사하고 말 한마디 나눌 사람 없이 집안을 서성이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외롭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남성들은 새로운 동반자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속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단순한 사랑이나 외로움 때문이 아닌 다른 현실적인 이유들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여성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하는지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처음에는 서로를 위로하고 동반자로서 함께하자던 약속이 시간이 지나면서 간병인, 가사 노동자로 역할이 변하는 경우 말이죠. 혹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여성을 겨냥해 접근하면서도 자신의 상황을 숨기고 뒤늦게 부담을 떠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현실을 경험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나는 다시는 간병을 위해 결혼하지 않겠다. 새로운 관계보다 혼자서도 행복한 방법을 찾겠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5세 이상 남성들이 여성을 찾는 진짜 이유와 그 이면에 숨겨진 현실을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이를 피하기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방법과 행복한 노후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까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재혼이나 새로운 관계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현명한 지혜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 원장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어 새로운 동반자를 찾는 이유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년 남성들이 여성을 찾는 진짜 이유는 그보다 더 현실적이고 기능적인 필요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간병, 가사 노동, 정서적 의존 때문입니다. 이는 여성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채 관계를 시작하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이 전부일까요? 한 70대 남성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몇 년간 혼자 지냈습니다. 외롭고 힘든 나날이 이어지자 새로운 동반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난 여성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하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겁니다.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혼 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남성은 오랫동안 앓고 있던 지병을 숨겼고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간병인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성은 가사 일을 전혀 도와주지 않았으며 이제 집안일은 당신이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 라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여성이 처음에 기대했던 따뜻한 동반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뿐이었습니다. 이처럼 노년 남성들이 여성을 찾는 이유는 함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라는 표면적 이유에 가려진 현실적인 필요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나빠지고 혼자 생활하는 것이 불편해지면 여성을 통해 간병과 가사 지원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성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이러한 상황을 미리 알지 못하고 관계를 시작하면 한 사람만의 희생이 강요되는 불공평한 관계로 흐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의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 능력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남성이 앓고 있는 지병이나 돌봄이 필요한 부분을 미리 확인하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간병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가사 분담에 대해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노년기에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사 노동이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려면 서로 역할을 나눠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사랑과 희생을 혼동하지 마세요. 많은 여성들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상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희생을 당연시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관계에서도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나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픈 건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돌보는 것도 사랑 아니냐? 맞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일방적 희생이 아니라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돕는 관계에서 완성됩니다.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솔직히 밝히고 함께 돌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진정한 동반자 관계가 가능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온전히 나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진짜 필요를 알아보고 나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을 시작할 때 나의 행복도 함께 생각하세요. 노년기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여성들이 가장 많이 직면하는 현실은 바로 간병과 가사 부담입니다. 처음에는 함께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자는 다정한 약속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관계의 무게가 점점 한 사람에게만 쏠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은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간병인이자 가사 노동자로 역할이 바뀌어 버립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한 67세 여성은 남편과 사별한 후 몇 년간 혼자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외롭고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동네 복지관에서 요가를 배우고 친구들과의 시간을 보내며 나름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모임에서 70대 초반의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처음부터 다정하고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나이에 혼자 있는 게 뭐가 좋겠어요? 서로 의지하며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나도 더 건강해질 것 같아요. 서로를 위로하면서 살아가자고요. 하지만 재혼 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남성은 결혼 전에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던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성 관절염으로 인해 집안일을 거의 할 수 없었고 스스로 병원에 가기도 힘들었습니다. 여성은 식사 준비뿐만 아니라 남편의 약을 챙기고 병원에 동행하는 일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감당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픈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호통을 치기 일쑤였습니다. 여성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처음엔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 했지만 결국 저는 그의 간병인이 되었어요. 제가 아플 땐 누가 절 돌봐줄까요? 어느 순간 제가 돌봄의 무게를 혼자 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이야기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노년기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면서 여성들이 직면하게 되는 간병 부담과 가사 노동은 생각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가져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많은 남성들은 건강 상태나 자신의 일상생활 능력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혼자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여성을 찾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현실적인 필요를 숨기는 것입니다. 반면 여성은 상대방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관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인 책임과 부담이 되어버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건강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 능력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외모나 말에 속지 말고 상대가 병원 진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지,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간병과 가사 분담에 대해 미리 합의하세요. 두 사람이 함께 노후를 보낸다면 집안일과 간병은 함께 나누는 것이 기본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는 절대 오래갈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이가 들면 이런 건 당연하다고 말한다면
그 관계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도움의 손길을 활용하세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병인 서비스나 가사 도우미를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관계라면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도 사랑이고 의무 아닐까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돕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서로의 희생이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합니다. 한 사람만 모든 것을 짊어지고 희생하는 관계는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노년의 새로운 관계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따뜻하게 살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의 건강 상태와 현실적인 부분을 솔직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내 노후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상대방에게 필요한 게 사랑인지 아니면 그저 나의 돌봄인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 누군가의 간병인이 되기 위해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희생하지 마세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많은 여성들은 상대방을 믿고 함께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재혼이나 새로운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경제적 착취와 재정 통제입니다. 상대방이 처음에는 경제적 책임을 나누겠다고 약속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성의 재산과 소득을 통제하며 부담을 떠넘기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내가 번 돈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 쓰는 걸까? 한 65세의 여성이 경험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해서 퇴직금과 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자 외로움이 찾아왔고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우 지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서로 의지하며 더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경제적인 부분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의 다정함과 배려심에 감동한 여성은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남성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여성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더니 당신이 이렇게 돈이 많을 줄은 몰랐네요. 나중을 위해 당신이 관리하는 것보다 내가 관리하는 게 좋겠어요라며 통장과 도장을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부이기 때문에 믿어도 될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의 경제적 자유를 점점 잃어갔습니다. 남성은 생활비를 여성의 연금에서만 충당했으며 경제적 결정을 내릴 때마다 여성을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돈이 어디로 사용되는지 알지 못한 채 경제적 통제 속에 살아야 했고 뒤늦게 후회하며 관계를 정리하려 했지만 이미 대부분의 재산은 남성의 이름으로 넘어간 후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행복하자고 했는데 결국 제 노후를 이용한 사람이었어요. 제 잘못은 상대를 너무 믿은 거였죠. 경제적 착취와 통제의 심각성. 이런 일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남성들은 여성의 경제적 여유를 보고 접근하지만 그 속마음을 감추고 함께 살아가자는 명분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여성의 재산을 자신이 관리하려 하고 여성에게 경제적 결정을 맡기지 않으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특히 노년기의 재산은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금, 연금, 저축은 여성의 평생의 노력으로 준비한 노후 자산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통제를 당하게 되면 여성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되고 경제적 의존이 깊어지면서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나의 재산과 경제적 독립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어떤 관계라도 경제적 독립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경제적인 부분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더라도 나의 통장과 재산은 내가 관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둘째, 재산 관리에 대해 미리 명확히 합의하세요.
결혼 전 상대방과 경제적 책임과 재산 관리 방식에 대해 확실히 합의하고 서면으로 남겨두세요. 공증을 통해 재산권을 명확히 하거나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통해 재산 분할이나 경제적 합의 조건을 계약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을 확인하세요.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빚이나 부채가 있는지,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경제적 책임을 나에게 떠넘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부부라면 당연히 모든 걸 나눠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부부는 서로를 믿고 의지해야 하지만 경제적 의존은 그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의 재산은 평생을 준비해온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나의 경제적 자립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상대와의 관계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노년기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는 경제적 문제를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나의 재산을 지키면서도 상대와 동등하게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통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나의 노후 자산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경제적 독립은 나의 행복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노년기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면 행복한 노후를 기대하지만 종종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정신적 지배와 사회적 고립입니다. 상대방이 처음에는 배려심 있고 든든한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의 삶을 점점 통제하고 고립시키는 관계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66세의 한 여성은 재혼 전까지 매우 활발한 생활을 했습니다. 노인대학에서 그림을 배우고 친구들과 동호회 활동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정하고 세심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동안의 일은 정리하고 나와 만나는 일이 더 중요하니 나와 함께 있어 주세요. 결혼 후 그의 태도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은 여성이 친구들과 만나러 나가려고 할 때마다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왜 나만 혼자 두고 나가는 거야? 오늘도 나가는 거야. 그런 활동이 다 무슨 소용이라고 나가는 거야?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모임도 안 나가고 친구들과도 소식이 다 끊겼어요. 결국 여성은 집안에만 머무르며 남편의 일상에 맞춰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다정했던 사람이 어느새 나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저는 제 삶을 잃어버린 셈이었어요. 이 사례는 상대방이 여성을 정신적으로 지배하면서 그녀의 삶을 점점 자신의 틀 안에 가두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대가 외부 활동을 반대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방의 불안과 통제 욕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70세 여성은 남편과 사별 후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한 남성과 재혼했습니다. 남성은 처음에 그녀의 가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며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남성은 그녀와 딸 사이를 갈라놓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자꾸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것 같아. 이제 우리 둘만 생각하며 살아야지. 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나요? 그는 의도적으로 그녀의 가족과 멀어지도록 행동했습니다. 딸이 방문하려고 하면 짜증을 내고 불편한 기색을 보였고, 결국 여성은 딸에게 당분간 오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가족과의 연락이 끊어졌고, 마음의 고립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가족과 멀어지면서 제 아내는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함께 있어도 외롭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이 사례는 상대방이 여성을 정서적으로 고립시키는 모습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차단하면서 상대방만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행동은 심리적 지배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째, 나의 사회적 관계를 지키세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고 해서 기존의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나와만 함께해야 한다며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막으려 한다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나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나의 취미와 일상을 유지하세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어도 나의 취미와 일상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이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셋째, 서로의 독립적인 시간을 존중하세요. 서로에게 집착하고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는 관계는 오히려 서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건강한 관계는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서로에게 편안함을 주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독립된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사랑하는 사이에 그 정도는 이해하고 맞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지배하고 나의 삶을 통제하게 두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나의 행복과 자유를 잃고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맞추다 보면 결국 스스로를 잃게 됩니다. 정신적 지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의 취미를 포기하게 되고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며 나의 일상이 상대방의 틀에 맞춰져 가고 있다면 한 번쯤 멈춰서서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입니다. 새로운 관계가 나의 행복을 앗아가는 순간 그 관계는 반드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기에 혼자 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은 나를 돌보고 나의 행복을 채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노년기에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김순희 씨는 10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지내왔습니다. 처음에는 적막한 집안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그녀는 동네 복지관에 들러서 서예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 붓을 잡는 게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하루는 활기차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친구를 사귀었고 작품 전시회까지 참여하면서 성취감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김순희 씨는 말합니다. 혼자라고 해서 외롭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도전을 통해 나 자신을 찾았고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배움에 도전해보세요. 노인대학, 지역복지관 강좌, 도서관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배움의 기회가 있습니다. 배우고 성장하는 기쁨은 노년의 외로움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만들어줍니다. 이정숙 씨는 몇 년 전부터 그림 그리기를 취미로 삼았습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이제는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좋아요. 처음엔 취미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녀는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가며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통해 그녀는 친구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관계도 이어갔고 작품이 하나둘 완성될 때마다 삶의 만족감도 커졌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내 시간을 즐기고 나를 사랑하면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나만의 취미를 찾아보세요. 취미는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줄 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을 되찾아줍니다. 그림, 운동, 독서, 여행 등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낼 때 외로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박정자 씨는 혼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작은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겠어라고 생각했지만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을 추천받았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에서 급식 도우미로 일하며 매달 소정의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내가 스스로 돈을 벌어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뿌듯해요.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내 마음도 더 당당해지더라고요. 경제적 독립은 당당한 노후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나 소일거리를 활용하면 경제적 여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내 삶을 꾸려나갈 때 나의 노후는 더 자유롭고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75세의 한 여성은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공원을 걸으며 건강을 관리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져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건강은 스스로 돌보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나의 몸과 마음을 돌보세요. 혼자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때 노후의 삶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혼자서도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새로운 배움에 도전을 할 수 있는 노인대학, 취미 강좌를 통해 성장과 교류의 기쁨을 찾을 수도 있고, 나만의 취미생활 즐기기로 그림, 운동, 독서 등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방법, 경제적 자립 유지하는 방법 등으로는 노인 일자리나 소소한 소득 활동 참여로 시간을 활용해 보세요. 건강 관리에 집중을 해보는 것도 좋고요.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몸과 마음을 돌보세요. 친구, 가족, 지역 커뮤니티와의 소통을 이어가며 외롭지 않은 삶을 만드세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도 혼자 살면 외롭지 않을까? 맞습니다. 누구나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실천한다면 그 외로움은 금세 기쁨과 보람으로 바뀔 것입니다. 나의 삶은 나의 것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세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과 함께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노년의 삶은 이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 온전히 존재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65세 이상의 남성들이 여성을 찾는 이유와 그 이면에 감춰진 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하려는 따뜻한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간병과 가사노동, 경제적 부담, 그리고 정신적 지배와 고립이라는 무거운 현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삶과 시간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을 잘 살펴보고 건강 상태와 경제적 상황, 역할 분담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를 돌보고 행복하게 만드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나만의 취미를 즐기며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고 건강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당당하고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노후는 나를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해 주세요.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만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의 행복을 포기하지 마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지혜롭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세상을 사는 지혜 TV였습니다.